부산의 한 동네 마트에서 벌어진 놀라운 장면입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카트에 가득 담긴 장을 보며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님 총 14,500원입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일주일치 장 보신 거 아니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일주일치 장이에요. 그런데 왜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시더군요.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김영숙 할머니, 올해 78세,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매월 받는 돈은 국민연금 52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웃들은 모두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월 50만 원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사실 수 있는 거지?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 김영숙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젊을 때부터 그래 왔거든요.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맑고 좋은데요. 할머니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 뒤 야산으로 향합니다. 30분간의 산책은 할머니에게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헬스장 다니려면 한 달에 6, 7만 원은 들잖아요. 근데 산책은 공짜예요. 게다가 자연을 보면서 걸으니까 마음도 편안해져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베란다의 작은 텃밭을 살펴봅니다. 화분 몇 개에서 자라는 상추, 고추, 대파가 할머니의 자랑입니다. 이 작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반찬 몇 가지는 충분해요. 상추쌈 해먹고 고추로 고추장아찌도 담그고 씨앗 한 봉지가 1,000원인데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 준비 시간. 할머니는 전날 미리 만들어둔 밑반찬들을 꺼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야 매일 요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스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죠. 오전 9시 할머니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이 참 좋아요. 에어컨도 켜주고 신문도 볼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집에서 전기료 쓸 필요도 없고 문화생활도 하는 거지요. 할머니의 장보는 모습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마트가 문을 닫기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하루 지난 반찬들, 빵, 과일들이 반값으로 나와요. 맛은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이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살펴봤습니다. 원가 3만 원어치 식재료를 1만 5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계획 세우고 장을 봐요. 이번 주에 뭘 먹을지 미리 정하고 그것만 사러 와요. 충동 구매는 절대 안 해요. 그게 절약의 첫걸음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바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한 번에 일주일치 반찬을 만드는 것이 할머니만의 노하우입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는 한 번에 큰 냄비로 끓여요. 그래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한 달은 먹어요. 가스비도 절약되고 매번 요리할 손목도 안 아프고요. 할머니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이 보입니다. 새 옷을 잘 안 사요. 동네 나눔터에서 좋은 옷들을 많이 얻어요. 아직 멀쩡한 옷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바느질을 좀 할 줄 아니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줄이고 늘리고 해서 입어요. 할머니의 한 달 가계부를 공개합니다. 식비 15만 원, 생활용품 3만 원, 교통비 2만 원, 문화생활 1만 원, 의료비 3만 원, 기타 3만 원, 예비비 25만 원. 젊을 때는 가계부를 안 써봤는데 나이 들고 나서 쓰기 시작했어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이니까 절약할 곳이 보여요. 그리고 남은 돈은 꼭 저축해요.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요. 오후 2시. 할머니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폐지와 빈 병을 수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책도 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나와요. 이 돈으로 가끔 손자한테 용돈도 주고요.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또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부모님들이 고마워하시면서 소정의 사례비를 주세요. 할머니의 손은 마법의 손입니다. 바느질과 손뜨개에 능숙한 할머니는 이웃들의 옷 수선을 도와줍니다. 젊을 때부터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돈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돈벌이는 되지요. 저녁 시간, 할머니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감사일기예요. 매일 저녁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한 일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할머니의 감사일기를 펼쳐봤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잘 말랐다. 마트에서 할인받은 사과가 정말 달았다. 말해층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감사할 일이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건강이 첫 번째예요.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서로 도우며 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할머니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뭔가요? 적게 쓰고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 벌기만 바빴는데 이제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게 진짜 풍족함인 것 같아요. 김영숙 할머니의 삶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재정관리 전문가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월 50만 원 생활의 핵심은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주거비 부담이 적고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생활입니다. 특히 식비를 30% 이내로 관리하고 작은 부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드는 것이 경제적 여유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영양사 박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식단을 분석해 봤는데 매우 균형 잡혀 있습니다. 제철 채소 위주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는 방식은 영양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가벼운 운동 효과와 식비 절약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일석이조 활동이죠. 노년학 전문가 이정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생활 방식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또한 폐지 줍기, 아이들 가르치기 등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김영숙 할머니의 하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평안이 진짜 행복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은빛밤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